안녕하십니까. JTV 전용 뉴스입니다. 학교 시설 공사의 부실이 심각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다지기가 부실하고 법으로 의무화한 품질 시험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수변 전설비의 설계가 잘못돼 정전이 잇따른 학교도 적발됐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전주 홍산초등학교입니다. 전북도청 앞에 신설되는 학교로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의회가 학교 건물 콘크리트 일부를 표본 채취했더니 안전사고가 우려됐습니다. 콘크리트 다지기 공사가 부실해 자재 곳곳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균열 부분들, 그다음에 공급 부분들이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강도는 더 약화되고 철근이 중성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관련 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55조는 대형 건물의 경우 시험시설과 인력 확보 등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한 뒤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홍산초의 건설 현장은 이를 어겼습니다. 품질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승인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전북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900kW의 수변전 시설을 2개의 450kW 시설로 나누어 정전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난방기의 가동이 오버가 돼서 그 다음에 차단기가 떨어지고 목이 가다가 찬물 나오고 물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북외국 전기설비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부실한 공사나 감리 잘못 등으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는 무려 15곳이나 됩니다. 부실한 콘크리트 다지기와 말뿐인 품질 시험 계획 준수, 그리고 수변전 시설의 설계 잘못이 적발돼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교 공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4억 5천만 원을 주고 인수한 버스터미널에 무주군이 7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터미널은 금융권의 담보가 잡혀 있었지만 무주군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50여 명이 이용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이용객이 적어 운영난을 겪고 있던 이 터미널을 지난해 새로운 사업자가 4억 5천만 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해부터 낡은 터미널의 시설을 개선하라며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주군은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에 지난해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억 8,2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년간 지원한 예산은 7억 3,200만 원. 사업자가 터미널을 인수한 금액보다 2억 8천만 원이나 많습니다. 재산가액에 배가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건 그 보조금에 특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승인 없이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터미널을 담보로 돈을 빌려 터미널 건물과 토지에는 7억 8,4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무주군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그동안 보조금 보존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에 지금 담보가 잡혀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담보가요? 그 부분은 좀 담보가 잡혀 있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죠. 무주군은 지난해 지원된 보조금은 전 사업자가 운영하던 때부터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고 주민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을 추진했을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는 주민들을 위해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터미널을 운영해왔지만 선의가 왜곡되고 있다며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은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터미널 사업자의 운영 중단 통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민선 6기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생명과 탄소, 그린에너지 등 5대 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기업 1,000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4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102개 사업을 발굴하고 4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회 각 상임위의 국가 예산 심사에 집중해 새만금과 태권도원, 탄소 등 주요 현안에서 3천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K리그 스플릿 라운드에서 전북현대가 2연패를 위한 마지막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북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제주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2연패의 향방은 다음 주 시작되는 스플릿 라운드에 달렸습니다. 상위권 5개 팀과 한 경기씩 치러 3승을 거둬야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2위 수원에게도 기회가 남은 만큼 마지막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K리그 2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팀이 오더라도 꼭 우승하자라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시작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북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선수들은 지난해 부진을 딛고 올해는 반드시 전북체육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며 필승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연습한 대로 부담 갖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저와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중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메달을 많이 따지 않을까 합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육회가 노인시설에 생활체육 운동용품을 전달합니다. 생활체육회는 오는 12일까지 완주와 순창 등 5개 지역 노인시설에 짐볼과 요가매트 등 300여 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11회 김제시장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김제 홍심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4월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는 모두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청년층의 실업과 취업 대책을 논의할 청년 일자리 창출팀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중소기업청과 노동청, 대학과 기업체 대표, 청년 창업자 등 20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팀을 꾸리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팀은 앞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완주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6살 임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오늘 오전 1시쯤 완주군 삼례읍 한 고시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남 38살 권모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임 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25.1도, 전주 24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밤부터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글날이자 연휴 첫날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모레 밤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